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자료는 KB 연구소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자, 주택매매 거래량이 2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2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총 4만 건 정도로 전월 대비 59% 상승을 했어요. 자, 전월 대비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서 이 수치는 2022년 2월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갖고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가 비슷하게 올라온 모습, 즉 긍정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곳은 전남, 경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요 순서로 많이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을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택매매 거래 가격이 하락폭이 2개월 연속 1%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계속 하락만 했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지만 하락폭이 축소되는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도 계속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 하락폭이 축소되면 결국 언젠가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라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대부분 이렇게 하락폭이 조금 늘거나 조금 줄거나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가는데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연초에 비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수 심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피크가 언제였죠? 22년 11월, 12월 이때가 피크였죠. 아무도 집을 안 살 시기예요. 이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즉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하니까 이 살아나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의 시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시가가 하락했어요. 엄청 하락했죠. 마이너스 18% 찍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유세, 즉 종부세와 재산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떼부자도 개인적으로 지방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양권이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는데 최근 들어서 매입 의사를 보이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부동산들이 발굴을 합니다. 분양권 중에 거래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부동산에 연락을 해두면 나중에 그 가격대가 맞고 그 다음에 찾는 손님이 있으면 이렇게 발굴을 해갖고 가격을 협상해갖고 저한테는 조금 깎겠죠. 그리고 매수자한테는 조금 올리겠죠. 이래서 가격을 매치시키는 게 일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물건 발굴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도 주택매매 가격 하락은 전망이 계속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심리는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하락이 둔화되는 만큼 전세가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와 인천이 전세가 하락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전세 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전국의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이 얼마큼 공급이 있는지, 특히 해당 지역과 인접해 있는 시군, 그래서 묶어서 공급과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양 물량은 감소하고 미분양 증가는 주춤한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3월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많이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1년 전에 비교해서는 분양 물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주춤한다. 요 그래프로 보면 알 수가 있죠. 미분양도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적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특례보금자리 엄청 많이 팔렸죠. 특례보금자리가 나와서 시장이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사람들이 적게 받았어요. 전월 대비 약 2조 5천억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금리는 인하 중이지만 못 버티시던 분들이 결국에는 연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체율이 높아지면 결국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락장에는 경매가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떼부자도 경매 컨텐츠를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매에 관련돼서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호한 입지, 구리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33대 1 등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못 되는 곳은 못 돼요. 거기에다가 오피스텔 훈풍, 즉 기존에는 아파트랑 다르게 DSR 규제를 8년 동안 다 상환하는 가치로 가격을 매겨서 적게 DSR 한도가 매겨졌지만, 요거를 아파트처럼 30년 만기로 해서 굉장히 대출 폭을 늘려놨어요. 그로 인해서 오피스텔 역전세, 오피스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잠시 딜레이 시켜놓은 거죠. 그렇다고 현재 하락장에서 주택 대체제 시장인 오피스텔이 유용하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하나만 바라보기에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대체제 시장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떼부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2월에 나왔습니다. 3월 자료 지켜봐야 돼요.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많이 위축됐어요. 즉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집을 사자. 즉 1주택자랑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존에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샀던, 그로 인해서 허탈감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이번에 실제로 매수를 이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분양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면서 분양 물량이 조절되고 미분양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시그널이 보일 때.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대출, 그리고 법인 규제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 2개예요. 즉 정부는 아직까지도 우리 다주택자, 즉 주택시장에 전세,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전세, 월세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이클을 만들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취득세랑 각종 대출 규제도 풀어주겠지만 아직은 1주택자나 무주택자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발표됐죠. 1분기 실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사상 최저 실적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저의 실적, 마이너스 90%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실적이 적게 나오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부동산을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내라도 자금이 돌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상승장으로 착각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필요해요. 즉 일시적이다, 이런 부분은. 절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기는 힘들다라고 떼부자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4월 15일자 방송을 만드는 날짜가 4월 15일인데 제가 임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세종시 그래프가 너무 좋아서 세종시를 갔다 왔는데 2월 대비해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마이너스 31% 나왔어요. 즉 2월 달에 바닥에 있는 금매 물건,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비싼 물건, 이 물건까지만 처리가 되고 그 이상 갭 매도자들이 물건을 걷어들이고 가격을 올리는 타이밍에 붙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매랑 비슷한 시세에 너무 오랫동안 집이 안 팔려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택수가 많아서 꼭 처분을 하셔야 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분들의 매물만 특례 보금자리 버프와 더불어서 이번에 매물이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도 하락장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라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KB 시세가, KB 자료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자료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2월 자료예요. 지금 몇 월이죠? 4월입니다. 갭이 2달이 발생했어요. 현장에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현장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인중개사분들, 부동산 사장님들이 물건이 잘 나갈 때는 가격 때문에 일부러 실거래 등록을 늦게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 등록이 되면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그 등록을 최대한 늦게 하기 때문에 결국 한 달 텀 정도의 시간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그다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찍히면 각종 어플 다 찍히죠. 그때 나온 자료는 이미 한 달 전 시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관심 있는 지역의 임장이 필수고, 만약에 아직 이런 임장이나 현장 조사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커피 먹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보는 것, 이게 투자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매 컨텐츠를 해야 될 거다라고 떼부자도 생각이 들어요. 경매 컨텐츠 준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락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꾸준히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